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행사 사회를 맡게 된 저는 한승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창원 특례시 기술 창업 포럼은 창원 특례시 기술 창업의 혁신 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현안과 의지를 논의하고 혁신 기술 창업의 중심 창업 특별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순서는 1부 개막식,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 소개, 인사 말씀, 축사, 경과 보고, 시블루잉 펀드 1,000억 원 달성 축하 세레모니, 창원 특례시 혁신 벤처 창업기업 경쟁력 강화 투자 협력 협약식, 그리고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이 되며 2부는 포럼으로 2개의 발제와 그리고 토크 콘서트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창원 특례시 기술 창업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 자리를 더욱 빛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창원 특례시 기술 창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의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남표 창원 특례시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선혜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백시출 창원 상공회에서 상근 부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진호 한국 에슬러레이터 협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장동화 창원 산업진흥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동영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홍종료 경남대학교 기획조정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진정연 경남 벤처 스타트업 협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광문 경남 청년 창업협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황정원 창원시 보육센터 협의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유동기 인라이트 벤처스 대표 파트너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조국형 경남 벤처 투자 대표이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준상 시리즈 벤처스 공동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명서 BNK 투자증권 기업금융본부 본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우빈 주식회사 로티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선원 주식회사 공공대표님도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많은 내빈분들이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남표 창원 특례시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특례시장 홍남표입니다. 오늘 우리 창원시에서 이런 기술 창업 포럼을 개최된 걸 정말로 환영하고 좀 축하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과기부에 옛날에 근무할 때에
실제 PF 사모 투자 펀드도 한번 만들어 보고 또 지식재산 전략기획단장 1급을 할 때에 이제 그 권리성을 강한 IP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또 어떻게 시장과 연결할 건가, 활용 분야, 그리고 만들어진 또 기술들이 특히 이제 창업했던 기들 중소기업들 보면 이게 기업 기술들이 탈취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거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기술 보호 종합 대책도 만들었던 이런 기록들이 오늘 새록새록 납니다. 우리 창원도 좀 아까 오기 전에 이제 그 펀드 매니저 하시는 분께 물어봤지만 꽤 기술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처음 저는 좀 우리 창원에서 그런 권리성이 강한 기술들이 좀 있을까라고 걱정을 없지 않아 좀 했는데, 특히 이제 기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IP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창원시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좀 꽃피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데 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블루잉이라고 그래가지고 펀드도 만들어주고 했지만 이런 펀드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좀 많이 강화를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런 펀드와 기술이 서로 결합돼 가지고 또 시장을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류도 좀 활발하게 이뤄내는 데도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또 특히 중국 같은데 베이징의 중간촌에 가보면 이런 기술과 금융이 한꺼번에 자주 만나는 그 교류의 장을 잘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커피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시로 그 커피는 공짜로 마시면서 기술을 설명하고 그 투자도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생태계가 잘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그런 기술과 금융이 잘 결합되게 해서 시장에 잘 진출될 수 있도록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창원에서 이런 기술 창업 포럼이 다시 개최된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창원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역할을 저희들이 많이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창업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좀 노하우가 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지혜도 좀 공유할 수 있는 게 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역할들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그 포럼을 축하드리면서 이게 있는 분들 모든 분들 진짜 대박 터뜨려서 사업에 크게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창업특별도시 창원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리 홍남표 시장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백시출 창원 상공회에서 상금 부회장님을 모시고 축하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창원 상공회에서 백시출입니다. 사실 오늘 저희 창업의 전도사이신 기술 창업의 전도사 우리 구자철 대장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대신하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뭐 일정 가시면서 마음은 구자철 대장님 마음은 이쪽에 두고 가겠다고 전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셨습니다. 창원 불륜펀드 천억 조기 달성 축하드립니다. 이 조기 달성하기까지 우리 특례시 홍남표 시장님, 김희건 의장님을 비롯해서 투자사, 운용사 관계자 여러분께 노고와 감사를 드리고 축하의 말씀 같이 전해드립니다. 그 창원 상공에서는 지난해부터 IR 대전 열심히 하고 스타트업 IR 대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더 크게 확대해서 지원폭도 늘릴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이 선배 기업인들이 우리 스타트업에 매칭할 수 있는 투자를 유도하는 일에 올해 적극적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이 스타트업이 앞으로 더 커 나가는데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창원에서 창업하고 창업은 창원에서 저희들 계속 요즘 이런 건배사 할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낮이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제가 창원을 하면 여러분 창원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창원에서 그죠? 제가 창원에서 하면 창업하라. 하자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창원은 연습 본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창원에서 창업하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창업에 누구보다도 힘쓰고 계십니다. 우리 백시출 창원 상공회에서 상금 부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신진호 우리 한국 애셀러레이터 협회장님을 모시고 축하의 말씀 좀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단법 및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장 신진호입니다. 먼저 기술 창업 포럼 2023년 기술 창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홍남표 시장님, 이하 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가요, 창업하기 좋은 도시 글로벌 탑 10에 선정됐습니다. 작년에. 그거 가지고 오세훈 시장님이 엄청 자랑하고 다녔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 관련 전략회의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부 내용, 어떻게 인증기관에서 서울시가 글로벌 탑 10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는지 세부 내역을 까봤더니 어떤 거는 뭐 10점 만점에 4점짜리도 있는데요, 이게 만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서울시가 글로벌 탑 10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되었어요. 뭐냐면 인구 대비 벤처 투자 재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원시가 조성한 지금 1,000억 펀드가 돌파됐죠. 네, 정말 축하드리고, 이거는 지금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확장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이내에 홍남표 시장님, 창원시가 글로벌 탑 100, 탑 100 창업하기 좋은 도시 탑 100에 선정되는 날이 오겠죠? 네.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는 창원시가 창업하기 좋은 도시 글로벌 탑 100에 선정되는 그날까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술창업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창업하기 좋은 도시 글로벌 100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좋은 말씀 해주셨던 우리 신진호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 블루잉 펀드 조성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과 보고는 미래신산업과 박근희 기술 창업 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창원 특례시 미래신산업과 기술창업팀장 박근희입니다. 네, 지역 유망 혁신기술 벤처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창원 특례시 중소벤처펀드 C블루잉 펀드 조성에 대한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자체 중소벤처펀드를 창원 산업의 날개를 달자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C블루잉 펀드라는 이름으로 브랜드화하여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C블루잉 펀드 1호, 2호, 3호까지 총 1,026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매달 지역 유망 기술 창업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벤처 투자 매칭데이와 창창 IR데이를 개최하여 투자 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C블루잉 펀드 1호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C블루잉 펀드 1호는 인라이트 9호 넥스트 유니콘 벤처 펀드로서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강소형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220억 원을 조성하여 인라이트 벤처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C블루잉 펀드 1호는 현재 창원 유망기업 6개사에 31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주식회사 CIS, 주식회사 로티는 펀드 투자를 계기로 울산과 화성에 있던 본사를 창원으로 이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C블루잉 펀드 2호는 차세대 지역 뉴딜 바이오 펀드로 경남 울산 지역 소재 바이오, 4차 산업혁명, 물산업 등의 중소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200억 원을 조성하여 주식회사 경남벤처투자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네, CE블루잉 펀드 2호는 올해 1월 주식회사 공공에 5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 기업은 물을 이용한 공기 정화 기술로 공기청정기를 개발한 업체로서 서울 금천구에 있는 본사를 창원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조성된 CE블루잉 펀드 3호는 연구개발 특구 지역 혁신 펀드로서 연구개발 특구 권역 기업 및 연구소 기업이 투자 대상이며 606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창원 특례시 CE블루잉 펀드는 누적액 1,026억 원으로서 1,000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창원 특례시는 CE블루잉 펀드를 연차별 지속 조성하여 지역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기술 창업 투자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CE블루잉 펀드 조성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E블루잉 펀드 조성 경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창원 특례시와 CE블루잉 펀드 1,000억 원 달성을 기념하기 위한 세레머니가 있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펀드의 이름인 CE블루잉은 창원 산업의 날개를 달자라는 의미인데요. 이름과 같이 1,000억 원 조성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겠죠. 앞으로 더 높게 성장할 창원 산업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약속과 다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창원 산업의 성장을 위한 다짐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화면에 표시된 성함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홍남표 창원 특례시장님, 박선혜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 백시출 우리의 창원 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님, 신진호 한국에셀러레이터 협회장님, 장동화 창원산업진흥원장님, 오광문 경남청년창업협회장님, 황정원 창원시 보육센터 협의회장님, 유동기 인라이트 벤처스 대표 파트너님과 조국경 경남벤처 투자 대표이사님, 이무빈 주식회사 롯티 대표님, 그리고 이선은 주식회사 공공대표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CE블루잉 펀드는 창원형 기술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도시, 청년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더해 창원 산업의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제 호명되는 분들은 순서대로 약속의 나무에 약속의 리본을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남표 창원 특례시장님, 박선혜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 백시출 창원 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약속의 나무에 리본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찬란한 날개를 달고 성장할 창원 산업을 위한 그 첫 번째 약속이 내달려지고 있습니다. 창원형 기술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힘을 합치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장동화 창원산업진흥원장님, 신진호 한국에셀러레이터 협회장님과 조국경 경남벤처투자 대표이사님, 유동기 인라이트 벤처스 대표 파트너님 앞으로 나오셔서 두 번째 약속 리본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로 창원의 미래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약속입니다. 네, 아주 단단히 묶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이제 오광문 우리 경남 청년 창업 협회장님과 황정원 창원시 보육센터 협의회장님, 이무빈 주식회사 로티 대표님, 이선은 주식회사 공공대표님 앞으로 나오셔서 약속의 나무의 세 번째 약속 리본을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과 스타트업은 창업특별도시 창원에서 창원 특례시와 함께 성장해 나아갈 것을 약속하며 약속 리본을 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리본이 풀리지 않게 아주 단단히 묶고 계신 우리 내빈분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 내빈들께서는 약속의 나무를 중심으로 좌우로에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발짝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옆에 계신 분들과 살짝 한번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앞에 카메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마음으로 이제 손을 잡고 앞으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 힘찬 발걸음에 여러분들도 동참한다는 의미로 크게 박수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웃어주시죠. 네, 환하게. 자, 고맙습니다. 손을 잠시 풀어주시고요. 이제 세레머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창원 산업의 눈부신 성장과 우리 모두의 약속을 위해 파이팅을 외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혁신, 기술 창업의 중심이라고 외치면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화이팅이라고 외쳐주시고요. 다시 한번 창업 특별도시 창원이라고 외치면 화이팅! 더 큰 목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번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연습 없이 바로 가겠습니다. 혁신, 기술 창업의 중심! 창업 특별도시 창원.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함께 계셨던 우리 내비는 자리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창원 특례시 혁신 벤처 창업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협력 협약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창원 지역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힘써 주실 분들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대로 올라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홍남표 창원 특례시장님, 백시출 창원 상공회의소 상금 부회장님, 신진호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장님, 장동아 창원 산업진흥원장님, 이동영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장님, 오광문 경남 청년 창업협회장님, 유동기 인라이트 벤처스 대표 파트너님, 조국형 경남 벤처투자 대표이사님, 박준상 시리즈 벤처스 공동대표님, 김명섭 BNK 투자증권 기업금융본부 본부장님, 전현욱 현대기술투자 벤처투자본부 팀장님 무대 위로 올라오시고 준비된 자리에서 협약식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올라오신 분들은 펜을 한번 살짝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자, 펜을 들고 우리 기관 대표님들께서는 협약서에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특례시는 선순환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투자사들은 관내 유망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창업 지원 유관기관들은 창원특례시 기술 및 청년 창업 생태계 및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서명하신 협약서를 들고 잠시 사진 촬영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협약서를 받으신 분께서는 협약서가 보일 수 있도록 살짝 앞으로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은 협약식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앞으로 한번 살짝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환한 미소로 화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박수 주시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남표 우리 창원 특례시장님과 장동화 원장님, 유동기 대표 파트너님, 조국형 대표이사님께서는 한 발짝 앞으로 나와주시고 나머지 내빈분들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호명됐던 우리 시장님, 그리고 장동화 원장님, 유동기 대표 파트너님, 조국형 대표이사님께서는 한 발짝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계속해서 시블루잉 펀드에 투자 받으신 우리 기업 대표님들을 무대 위로 모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호명되신 대표님들께서는 무대로 올라오셔서 이 네 분 좌우측으로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식회사 AI 바이오틱스 마상배 대표님, 주식회사 CIS 문상준 대표님, 주식회사 로티 임우빈 대표님, 카나스티엔 주식회사 구본생 대표님, 주식회사 이플로우 윤수한 대표님, 주식회사 미스터 아빠 서준열 대표님, 그리고 주식회사 공공 이선원 대표님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나와 계시는 7개사 기업은 창원시와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인라이트 벤처스와 경남 벤처 투자를 통해 운영 중인 시블루잉 펀드를 통해 무궁한 가능성을 인정받은 투자받은 기업입니다. 자, 여러분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2부 사회를 맡게 된 창원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조정원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프로그램은 두 번의 어떤 발제와 6분의 토론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우리 창원시의 특례시의 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고언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1발제자인 시리즈 벤처스 박준상 대표께서 창원 특례시 벤처 투자 펀드 유치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준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리즈 벤처스의 박준상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좀 가볍게 생각하고 왔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지금 선배님도 많으시고 되게 훌륭하신 분이 많은데 제가 이런 걸 발표하게 되는 영광을 갖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창원시 벤처 투자 펀드 유치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그 전에 항상 제 소개랑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하는데 제가 조금 상대적으로 좀 어리다 보니까 이런 소개를 안 하면은 꼭 항상 사기꾼이라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2017년도에 시리즈 벤처스를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 신진 회장님으로 계신 엑셀 협회 이사도 있고 벤처 창업학회의 이사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2년도에 감사하게도 중기부 장관상도 받고 경남도 도지사님도 표창을 받았다라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17년도에 부산에서 시리즈를 만들고 2020년도에 창원으로 본사를 이전해서 현재는 부산, 창원, 울산 쪽에 거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경남 지역으로는 최초로 한국 벤처 투자에 있는 모태펀드 자펀드를 출자 사업에 선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경남 지역 최초로 팁스 운영사, 일반형 운영사에 선정이 되었고 작년에 창업 초기 펀드로 100억 원 규모 그리고 징검다리 펀드 해서 56억 원 규모의 펀드를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자산은 한 230억 정도가 되고요. 투자 기업이 32개사에 약 80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 그 중에 한 90% 이상이 현재 후속 투자를 달성해서 595억 정도의 후속 투자 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총 경남 지역 14개사 중에 7개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 3년 미만 스타트업 기준으로는 저희가 아마 제일 많은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아기 유니콘에 선정된 미스터 아빠 그리고 기업 가치가 1,500억이 넘어가는 킥더들 그리고 작년에 CES에 참여해서 혁신상을 수상한 GSF가 대표적인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창업의 3대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의 3대 요소 하면은 이제 사람, 그리고 공간, 자금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사실은 사람에 대한 문제는 조금 시간을 많이 두고 지자체라든지 대학교, 다양한 분야가 좀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공간과 자금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돈에 대한 문제라서 조금 의지를 갖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자금, 그 중에서 펀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사실은 뭐 영어로는 펀드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은 조합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이랑 운영하는 방법이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벤처 펀드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비급 산하기관인 한국벤처투자에서 각 부처에 있는 예산을 만들어서 그 목적에 맞게 펀드를 만들고 있고요.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회사인 한국성장금을 통해 민간 중심으로 펀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 은행권이라든지 IBK, 뭐 예탈결제형 삼성 등이랑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좀 특별하게 농구먼 같은 경우에는 원래라면은 이제 한국벤처투자 쪽에서 출자를 하다가 본인들이 이제 새로 이제 농식품 모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농식품 펀드, 해양수산 펀드는 따로 운영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형태의 구조를 보면은 결론적으로 국가 중심으로 해서 모펀드, 모태펀드라 불리는 출자 사업이 큰 틀로 하나 만들어지고 그 밑에 자펀드를 내려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드의 기준을 뭐 100으로 본다면은 모태펀드에서 한 60%를 기준으로 작으면 50, 많으면 70%를 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운영사인 GP가 1%, 나머지 민간에서 40%를 결성을 하면은 펀드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출자 사업을 통해서 공고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선정이 되는 프로세스라는 것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자 사업에 접근하면 좋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민간 투자사와 지자체랑 콘소시엄을 해서 다른 민간 투자사와 지자체랑 경쟁을 해서 중앙 부처에 있는 공모 사업을 선정한다는 컨셉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자체는 한 100 중에 10%의 출자를 한다라고 봤었을 때 평균적으로 많으면 한 20%까지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중앙에 있는 예산을 딴다고 보면은 그 펀드의 규모는 지자체가 출자한 것에 작으면 5배, 많으면 10배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지자체들은 보통 총 펀드 결성 금액의 10%에서 20% 정도를 출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조건으로는 항상 우리 지자체가 했던 것의 2배 이상을 지역에 있는 기업에게 투자를 해달라고 하고, 출자 방식은 기금이 형성이 된 곳은 기금으로 출자를 하고, 아니면 보통은 사업비로 해서 출자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출자 방식에 대해서 차별화를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비입니다. 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자체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예산을 통해서 집행을 한다라는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직접 출자는 되지 않고 기관을 통해서 출자를 많이 합니다. 뭐 창원 같은 경우에는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출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회수한다는 개념이기보다는 그쪽으로 계속 사업비가 쌓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금이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다. 뭐 경남도 최근에 중소벤처 기금을 경남도에서 최초로 만들었고, 그 전에는 사실은 서울시랑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 해서 출자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점은 결국 운영이 좀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한 과를 통해 가지고 출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금을 통해서 뭐 해양수산과든 뭐 국토과든 다양한 과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펀드를 만들 수 있다는 운용의 자유로움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펀드 결성도 좀 자유롭게 출자, 예산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좀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펀드는 3년에서 4년 정도로 출자를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짜리 펀드를 만드는데 창원시가 10억을 출자한다고 하면은 그 10억을 1년 차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3.3억씩에서 3년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쪼개져서 집행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3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부담은 크지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사 선정을 할 때
가장 제가 중점적으로 좀 생각하는 게 좀 무엇인지 봤는데요. 제가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사를 컨택을 할 때 아무래도 좀 네임밸류가 있는 유명한 소위 말하는 빅하우스라는 곳이랑 좀 컨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출자를 주는 기관에서 투자사한테 부탁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사실은 원래 약속했던 출자 금액의 2배 이상의 투자가 잘 지켜지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이러한 KPI를 달성하기 위해서 편법을 통해서 사실은 본사 주소만 이전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상주 인력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팀들이 있는 부작용도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유명한 곳이라고 해도 지역에 상주 인력을 둘 수 없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지역에 있는 투자사를 소싱을 하는 공동투자, 그러다 보니 본인들의 리소스는 쓰지 않는 체리피킹형이 좀 많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 지역에 본사를 두거나 아니면 지사가 있는데 꼭 상주 심사역이 있는 곳에 하는 게 훨씬 더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선정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가점을 준다고 하든지 아니면 출자 확약을 더 많이 해는 곳 쪽에다가 네임밸류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투자사를 뽑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가 하는 방법은 당연히 사업비 형태로 해서 상원진흥원 쪽에 출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창원시를 포함해서 창원산업진흥원이 참 잘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첫 번째 만든 1호 펀드가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펀드입니다. 사실은 많은 지자체에서 착각을 하는 게 펀드 규모를 크게 만들다 보니까 규모 있는 펀드를 결성을 하는데 대부분 규모 있는 펀드는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장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상업 초기 기업들에게 큰 베네핏이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창업 초기 펀드를 굉장히 잘 선택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일라이트 벤처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역에 있는 지자체랑 콜라보해서 펀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투자사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일라이트 벤처스를 선택한 것도 가장 좋은 판단이지 않았나 싶고요. 두 번째 만드는 펀드도 경남 벤처 투자랑 만들었는데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뉴딜 펀드로 초기 기업 다음 단계에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인데 그것도 단계별로 초기 펀드를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들었고 또 운영사 역시 지역에서 많은 인력을 가지고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경남 벤처 투자를 선택한 것도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3호 펀드인 연구개발특구도 그동안 합을 맞췄던 일라이트 펀드에게 출자를 했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경남은 강서특구가 3개가 있고 창원 역시 정기현 쪽에 강서특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개발특구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도 해당 펀드를 전략적으로 창원시랑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잘 선택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펀드를 봤을 때 초기 창업 펀드는 매해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펀드 규모가 작은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반대로 이러한 것들이 뿌리가 되어서 초기 창업팀들이 결론적으로 서울에 있는 VC들한테 큰 투자를 받아온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창업 펀드를 다양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방산이라든지 기계라든지 토부장 쪽 펀드, 큰 펀드를 또 전략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원시에서 다양하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러한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결국에는 출자라는 게 지금 예산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예산과 기금의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금 형태를 빨리 창원시에서 만들어서 예산을 좀 자유롭게 출자를 하면서 다양한 과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이해도를 가지면서 전략적으로 만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 베이스를 진행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 2030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문화 컨텐츠 펀드를 50억 예산을 들여서 전략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무려 출자 비중이 거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큰 부산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출자를 해주는 건데 이게 이제 지역에 있는 성장하는 산업에 맞춰가지고 이러한 것들은 타겟되는 산업들은 아무래도 예산을 확보해서 기존에 있던 10%보다도 20% 30%까지 출자를 해서 전략적으로 좀 키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결론적으로 저는 관련해 있는 뭐 주무관님, 사무관님 포함해서 공무원분들이 결국에는 좀 전문관 형태로 해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출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이해도를 가지고 트렌드를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략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준상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박준상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발제는 C 블루잉 펀드를 유치한 주식회사 로티 임우빈 대표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임우빈 대표께서는 투자를 받은 후 기업의 향후 성장 로드맵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로티는 C 블루잉 1호 펀드를 유치한 후 중기부의 스케일업 팁스를 선정되어 향후 3년 동안 약 27억 원의 R&D 자금을 유치하였습니다. 대표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로티의 이무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발표를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만 저희 아이템하고 지금 여기 포럼하고 내용이 맞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올레드 조명 패널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인데요. 그 올레드 하시면 대부분이 처음 드는 인상이 어떤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 생각으로 올레드 요즘 많이들 쓰시죠. 폰에도 나오고 TV도 나오고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거라고들 많이 아실 텐데 제일 먼저 드시는 생각이 삼성, LG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기업이 하는 아이템이라는 말씀이고 그것도 초대기업이 하는 아이템인데 스타트업이 올레드 조명 패널 비즈니스를 한다고 지금 스타트업을 진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그러한 제 생각으로 사대주의 아니면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 때문에 약간 투자받고 사업 진행하는데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하고요. 저희는 예전 회사가 제가 2000년도에 창업을 했던 회사인데 이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투명 디스플레이고요.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엔 유일했고 지금도 거의 유일한 아이템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투과율이 상당히 좋죠. 유리같이 생겼는데 디스플레이가 되니까 한 83% 정도의 투과율이 나왔는데요. 자동차 유리가 한 70% 정도 투과율이 나와요. 그냥 일반 유리보다 조금 더 투명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디스플레이를 만들었었습니다. 그 전 회사가 이제 삼성, LG랑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10년에 3천억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년에 3천억이 들어갔는데 그 경쟁 업체들은 수조에 수십조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 저희한테 투자했던 회사도 대기업이긴 합니다만 일단 자금 경쟁에서 좀 밀려서 사업에서 철수를 하게 됐고 가장 크게는 이렇게 좀 이쁘고 좋은 걸 만들었는데 그 기존에 있던 또는 삼성, LG랑 경합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 또는 그 설비를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좀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이제 접고 이제 새로 창업을 하게 되면서 먼저는 원가를 좀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올레드 프로세스가 뭐가 있을까를 먼저 고민했고 그 솔루션을 찾은 다음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만 그 지금 쓰는 장비들은 거의 그 올레드에 쓰는 장비들은 몇백 미터씩 되는 한 라인이 그리고 한 대략 저희가 이제 메인 장비라고 얘기하는 증착 장비가 대당 4천억에서 1조 정도 되는 그런 규모를 갖고 있는 장비들인데요. 그렇게 너무 크게 작업을 하다 보니 저 전 회사처럼 그 경쟁력도 좀 잃고 돈에서밖에 승부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조금 다른 프로세스, 기존에 있던 프로세스가 아닌 좀 더 진보된 프로세스로 작업을 하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앞에 보시는 인라인 프로세스가 현재 LG가 올레드 TV를 만드는 방식이고요. 삼성은 요거보다 좀 앞단에 있는 클러스터라는 방식을 쓰는데 인라인보다 클러스터가 한 두세 배 정도 가격이 비싸고요. 장비값이 인라인은 그거보다 조금 빠르면서 좀 쌉니다만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크고요.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건 아주 컴팩트하게 하면서 빨리 할 수 있는 게 가장 많이 알려진 프로세스는 롤트롤인 건 다들 아실 텐데 왜 롤트롤을 지금까지 성공을 못했을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그 올레드라는 그 구조가 저희 보시는 바와 같이 섀도우 마스크라는 것과 기판이 밀착돼서 그 마스킹을 합니다. 그 증착이라는 게 이제 물질을 끓여서 올려서 기판이 받아내는 공정인데 거기에 그 좀 셀렉티비티를 주는 거죠. 증착이 돼야 될 곳과 되지 말아야 될 곳을 저런 메탈로 된 섀도우 마스크를 써가지고 마스킹을 합니다. 저렇게 되는데 지금 조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기 증착, 그다음에 음극 증착, 패시베이션이라고 투습 방지하는 증착 이렇게 3단계의 증착이 들어가는데 마스크가 3번이 바뀌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장비 맨 밑에 보시는 게 155m죠. 한 라인이. 저게 지금 2천억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인라인으로 한 것이 저렇게 마스크를 체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롤트롤이 왜 안 됐는지를 지금 고민하다 보니 이런 마스크 체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롤이라는 걸 넣어서 롤로 풀면서 공정을 하고 롤로 다시 감는 건데 그 올레드는 다 진공이라는 그 환경에서 합니다. 진공이라는 게 이제 공기가 없는 수준을 말씀드리는 건데 사람이나 손이 핸들링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스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롤링을 하면서 마스킹을 했다가 또 마스크를 또 교체해서 다시 롤링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사실상 진공 안에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롤트롤이 안 됐구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저희가 지금 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기판에 아까 마스킹이 3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3장의 마스크를 붙여서 기판하고 함께 롤링을 해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유기 증착이 한번 끝나면 저 맨 위에 있는 오가닉 마스크를 떼어내고요. 그 다음 증착이 끝나게 되면 음극 마스크를 떼어내고 그 다음 증착이 끝나게 되면 인캡슐 마스크를 떼어내서 전체가 완성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스크가 인시추 체인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한 번의 공정이 진행할 때마다 체인지 없이 바로바로 마스크 교체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롤트롤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 부분으로 계속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는데 저 컨셉으로는 그러니까 컨셉만 가지고 일단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프로모션을 했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부분은 프로세스나 기술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저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가장 먼저 그 VC 분들이나 투자 검토하셨던 분들이 컨택을 했던 부분들은 다 LG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올레드를 먼저 했다고 봤기 때문에 올레드는 제가 먼저 했는데 그분들이 돈을 더 많이 썼으니까 그래서 검토를 그쪽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그쪽은 이제 올레드 조명 사업을 접었는데 대부분 대답이 롤트롤 안 돼라는 말이겠죠. 속이 어떤지는 그쪽에서 들여다볼 생각은 없고 자기들도 많이 했으니까 당연한 어떻게 보면 결과일 수도 있고요. 롤트롤이 안 된다는 또는 올레드 조명은 가격 경쟁력이 확보가 힘들어 이런 답변들을 많이들 받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집행되기 좀 힘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 그 업체를 접촉하다가 저희 예전에 같이 일했던 이제 설비 업체들하고 컨택을 했고 설비 업체들한테는 좀 이해도가 좀 빠르니까요. 그래서 이해를 좀 하시기 시작했는데 초기 스타트업이 100억 가까이를 펀딩하는 건 사실상 좀 힘들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그러면 현물로 하자. 현물이라는 거의 개념이 사실상 없는데 나도 이 장비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고 본인들도 사실상 얼마가 투자가 돼야 될지 모르니 그러면 장비를 만들고 거기에 머티리얼 코스트만 받는 형태로 해서 투자비를 계산을 해봅시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 2장비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백이 없네요. 보였던 장비가 여기 백이 없어서 그런 형태로 들어왔고 그렇게 되기까지 3년이 조금 넘게 걸렸어요. 스타트업이 3년 넘게를 공치고 있었던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 컨셉에서 뒤로 또는 앞으로 갔던 적이 없는데 투자 받는 동안에 또는 설득하는 동안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보셨던 그 장비의 전체 프로세스를 다 롤투롤로 이제 만드는 작업이 그 투자 이후로 진행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지금 이제 생산 공정이 완료가 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공정을 만들면서 했었을 때 가장 크게는 이렇게 투자비가 기존의 프로세스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도 가능한 프로세스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정수 뭐 제일 비싼 유기물 이런 것들의 효율을 좀 높여서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 대비해서 아마 10분의 1 이하의 원가가 지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던 와중에 장비만 있다고 뭐 프로세스를 다 또는 개발을 완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아까 보셨던 그 블루밍 펀드 이론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만 인나이트 벤처스를 통해서 투자를 받았고 창원시에 올해 초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샘플 제작 중에 있고요. 저희는 아까 보여드린 이제 원래도 조명을 하는데 조명 비즈니스라는 게 굉장히 좀 큰 비즈니스기도 하고 경쟁 상대가 LED라는 되게 큰 경쟁 상대가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LED 시장을 대체하는 게 목표긴 합니다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보기에도 그렇고 현재로서는 그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계시고 저 또한 뭐 그렇게 봐서 대안으로 가져왔던 게 지금 맨 앞에 보이는 그 포토세라피라고 요즘 레드라이 세라피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빨간색으로 피부 치료하는 겁니다. 효과가 좀 다양한데 빛이 몸 안으로 침투하는 그 영역이 색상별로 틀린데요. 레드 쪽으로 갈수록 좀 피부 깊이가 많이 들어가고요. 저기 IR 쪽으로 가게 되면 좀 몸에 열이 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어서 치료에는 지금 630 나노대라고 보시는 저기 피부 재생 항노화하는 이쪽 파장대가 포커스인데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콜라겐 생성을 해서 주름 개선이 좀 되고요. 예전에 프라엘이나 셀리턴 많이 보셨을 텐데 뭐 그런 류라고 보시면 되겠고 레드가 에너지를 좀 피부 깊숙이 넣어서 혈류가 증가되고 근육이 회복되고 조직도 연조직이라는 게 뭐 연골 같은 것들 재생도 되고 피부톤도 개선되고 뭐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봐서는 거의 만병통치약 같은데 저희가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둬서 진행을 처음 프로모션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LED랑 저희 제품인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LED는 기본적으로 면광원이다 보니까 발열이 조금 심해요. 얼굴에다 붙이고 있으면 오래 붙이면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가서 노화가 좀 가속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 시간에 좀 제약이 있는데 OLED는 사실상 거의 온도 상승이 없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스펙트럼이 좀 틀립니다. LED는 굉장히 샤프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고 OLED는 상대적으로 좀 브로드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630 나노대 파장 근처에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마다 그 파장대에 반응하는 그 정도가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샤프한 것보다는 브로드한 게 사람들한테 트리트먼트하기 훨씬 효과적일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제품화를 통해서 올해 내보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런 그 조명 쪽의 비즈니스가 잘 되면 전자소자는 다 이런 형태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양극, 음극, 플러스 마이너스의 액티브 레이어 이런 형태로 전기 전자소자는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롤투롤 프로세스를 이런 류의 스마트 윈도우, 전고체 배터리, 이렇게 페로브스카이트 솔라까지 확대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시장 진입해서 아주 희망적으로는 26년도에는 기술 특례 상장에 진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무빈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막바로 저희들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석하실 7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경남대학교 홍정호 교수님, 경남벤처스타트협회 전정현 회장님, 경남청년창업협회 오강문 회장님, 인라이트벤처스 유동기 대표님, 현대기술투자 전현욱 팀장님, 그다음에 BNK 투자증권 김우영 팀장님, 이플로 윤수환 대표님 자리 앞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오늘 자정을 맡으신 홍정효 경남대 기획처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홍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시간 많이 기다렸었는데요. 오늘 뭐 아까 그 2023년도 그 창원시 기술창업 포럼 관련해서 좀 전에 그 박준상 시리즈 벤처스 대표께서 그 벤처 펀드의 어떤 조성과 또 뭐 요 펀딩 쪽에 주로 말씀을 잘 하셨고, 또 두 번째 발제자는 그 주식회사 로티의 그 이무빈 대표님께서 실제 그 C 블루윙의 P 투자를 받고 난 이후에 기업체가 어떻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2026년도에는 이제 상장 목표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쭉 발표를 하셨고, 이거와 연장선상에서 오늘 간단히 그 토론자로 지금 쭉 나와 계신데, 간단히 각 그 토론자님들은 한 3분 내지 5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맨 오른쪽에 그 김우영 대표님부터 먼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전 BNK 투자증권의 김우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번 토론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는 BNK 투자증권에서 기업금융부에서 일단 IPO를 담당하면서 저희 투자 병행하고 뭐 조합 투자도 만들고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창원은 제가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방문하고 관심 갖게 된 지는 약 2년 정도 됐어요. 2년 정도 됐는데 제가 창원에서 작년에 한번 PT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조사한 바로는 벤처기업 수는 부산보다는 적지만 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 수는 오히려 창원이 더 많다. 그리고 창원에서 정말 알려지지 않은 좋은 기업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확인했고,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작년부터 열심히 방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원에서 오다 보면은 가장 아쉬웠던 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제가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빗대어서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투자, 그리고 엑싯, 다시 재투자, 결국 돈 번 케이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은 몰린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창원에서 엑싯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즉 저희 쪽에서 말하는 엑싯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IPO가 있고 그 다음엔 M&A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런 훌륭하게 많이 돈 벌어서 좋은 엑싯을 한 케이스가 많아지면은 솔직히 알아서 내려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창원에서 제가 작년에 조사했을 때만 해도 범한 퓨얼셀이 아마 5년 만에 IPO를 한 케이스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5년 만에 IPO를 해서 엑시트를 했다고 하면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좀 선입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쪽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엑시트이 느리다, 또는 투자 받고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처음부터 투자자들이 많이 선입견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우선 우리 창원에서 좀 엑시트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투자자 입장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좀 좋은 뉴스,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우영 BNK 투자증권 대표님께서 그 창원의 그 엑싯 관련해 가지고 IPO나 M&A 관련해서 그런 어떤 케이스를 좀 활성화시키는 어떤 방법을 투자자 입장에서 엑싯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데서 지금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예, 다음에는 그 전현욱 현대기술투자 팀장님께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기술투자에서 벤처 투자를 맡고 있는 전현욱이라고 하고요. 창원은 저희가 그 작년 말 방산 펀드를 그 지원하는 과정에서 좀 워낙 방위 산업 관련된 기업들도 많고 또 그 기업들 중에 상당히 그 우수한 재무적 성과를 그 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창원산업진흥원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방산 기업들에 대한 자료를 1차로 수령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앞으로 이런 많은 업체들 풀 사이에서 좋은 기업 찾아서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내용과 함께 방산 펀드에 지원을 하였고 현재 그 BNK 투자증권과 함께 공동 운영사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 초부터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벤처 투자자들은 뭐 어떤 관점에서 업체를 보느냐 많이 좀 궁금하실 텐데 뭐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 뭐 투자 활동들 하시잖아요. 뭐 부동산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주식을 하신다든지 그때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최대한 손실은 안 보고 싶고 수익은 많이 내고 싶고 수익은 조금이 아니라 더 많았으면 좋겠고 손실은 최대한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도 동일합니다. 저희도 투자를 할 때 손실이 최대한 적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밑에 하방은 막혔으면 좋겠고 회사는 최대한 클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무궁무진했으면 좋겠다. 수익은 최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붙는 게 정책적인 목적인데요. 우리나라 벤처 투자 환경상 그게 그 정부 기관이 됐던 기업체가 됐던 어떤 투자를 하는 목적이 좀 있습니다. 그런 목적들을 충족해야 되는데 저희 방산 펀드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희는 크게 두 가지의 그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그 방향성을 가진 업체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군수 분야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민수 분야로 시장을 확장하고 싶은 곳, 그리고 하나는 반대로 민수 분야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군수 분야로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입장에서 기대하는 건 첫 번째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군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그 크기는 어렵지만 손실은 보지 않는 대신에 그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그 환경을 조성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상대적으로 회사가 망하진 않겠다. 회사가 이대로는 갈 수 있겠다. 기회가 되면 우리 투자금을 몇 배는 아니지만 뭐 한 1, 2%라도 붙여서 하다못해 원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다만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저희는 크게 투자 매력도를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투자를 했을 때 회사가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군수의 군수 산업에 몸을 담고 있으신 분들이 방위 산업 펀드와 같은 그런 정책 펀드에 투자를 받으시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투자자들에게 수익성을 좀 줄 수 있느냐? 뭐 예를 들면 민수 분야의 어떤 분야에 진출을 해서 5% 10% 내는 방위 산업 분야와는 달리 15% 20%의 수익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이제 민수에서 군수로 진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약간 저희가 리스크는 감내하지만 업사이드를 보고 있는 그런 민수 분야를 1차적으로 타겟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희가 걱정하는 건 바로 정책적인 목적의 달성 여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는 군수 분야에 진출할 거예요, 방위산업 분야에 진출할 거예요 이야기하지만 과연 정말로 이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실효적인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거고,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켜 준다면 저희는 이제 투자 검토의 대상으로서 이제 회사를 좀 적극적인 검토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뭐 여러 가지 뭐 그린 뉴딜 펀드라든지 일자리 창출 펀드라든지 농식품 펀드와 같은 뭐 다양한 펀드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손실은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출자기관의 정책 목적이 어떻게 하면 부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니까요. 투자자들을 만나실 때도 뭐 많은 그런 걱정보다는 요 세 가지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투자자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적어도 1차적인 미팅이라던가 아니면 이후에 투자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현욱 현대기술투자 팀장님께서 자본주의 대원칙인 그 수익 최대화 또는 손실 최소화 이런 부분이 방산 펀드 운용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피투자회사 입장보다는 투자자의 눈높이 어떻게 이제 맞추는 게 좋은가 그런 거를 이제 잘 설명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기관의 정책 방향 또는 그런 데 대해서 적절히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코멘트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그 경남 벤처 스타트업 협회장을 맡고 있는 전정현 회장님께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남 벤처 스타트업 협회를 맡고 있는 전정현입니다. 저는 일반 법인 기업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월에 저희도 엑셀러레이터 등록을 지금 이제 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 한 25개 회사 정도를 보육 엑셀러레이팅을 좀 해주고 있고 개인 투자로 해가지고 소액 투자도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원에서 태어나서 지금 현재 창원에서 지금 법인 운영을 하고 있고 쭉 이게 창원에 대한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직접 보고 있는데 최근 저희 창원에 대한 위기적인 부분들, 위기의식이 좀 어느 정도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제 전국적으로 창업 생태계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기는 한데 저희 창원은 지역적인 격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도권에 비해 가지고 지원은 사실은 창원이 좀 높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술적인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이제 창업에 대한 보육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기술의 지원이라는 이런 큰 부분에서 창업 기업들이 현실이 좀 부딪히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경남에 협업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역 이탈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아진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외부에 있는 협업사들과 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비중이 약 한 8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전만 해도 한 60%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나마 한 20% 정도가 지금 서울로 다 지역 이탈을 한 경우고요. 그리고 최근에 창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직원을 채용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떠나야 되게 되는 이런 좀 슬픈 현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경남이 투자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가 꽤 많이 됐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항상 투자 이야기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투자의 기반이 좀 마련이 됐는데 이제는 창업할 기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아마 저희 창원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창원에서 연구개발 단지에 대한 인원 집적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좀 구성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창업 기업들이 팀 빌딩을 할 때 모든 기술 기반을 다 가지고 있는 고급 인재들을 채워서 창업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근무를 하시다가 아니면 또 연구기관에서도 근무를 하시다가 그러면 중소기업, 그리고 본인이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사업 기획조차 못하고 단순히 이제 창업 시장을 뛰어드는 이런 창업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런 기업들이 뭔가 본인의 시장에 이제 낼 수 있는 아이템을 하나 개발하기가 저희 지역에서 가능하느냐? 개발은 어떻게 보면 외주로 맡겨가지고 가능한다고 하지만 저희 창원은 다품장 소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곳이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창원이 보통 이야기 하시잖아요. 제조 인프라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은 창원이다.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긴 한데 거의 대기업의 사업 위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그리고 창업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저희 지역 내에서 제품 생산을 할 수 없다는 게 정말 슬픈 현실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은 난 창원에서 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 회사도 제품을 만들고 있고 창업기업을 제품을 양산하고 지원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구미, 수도권에서 거의 대부분 90%를 그쪽에서 생산하고 거기에서 어셈블리하고 거기에서 포장과 납품을 다 하는 이런 슬픈 현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재반 마련은 이미 다 됐는데 앞으로 창업 생태계, 저희 지역 창업 생태계 그리고 고급 인력들 그리고 청년의 이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통틀어 같이 한번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창원뿐만 아니라 경남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이 직면한 그 수도권 이탈 문제가 아마 스타트업 특히 창원 지역의 창업 생태에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다 보니까 뭐 과거부터 더 심대한 그런 어떤 수도권 이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뭐 펀드나 이런 거 어떤 조성을 통해 가지고 투자 기반 부분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실제 이제 피투자할 수 있는 기업체들이 착상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 외에 이제 뭐 특히나 이제 인력 문제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에는 유동기 오광문 경남 청년 창업 협회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경상남도 청년창업협회 이사장 오광문이라고 합니다. 먼저 일단 오늘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좀 청년 창업가의 입장으로서 어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협회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 저희는 경남 청년 창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9년 8월에 출범을 해서 2020년에 2월에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남 지역의 부족한 청년 창업 인프라와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를 기반으로 지금 청년 창업가들이 활동하고 정보를 교류하면서 분야별 기술력 향상과 판로 개척,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회원 간의 상호 발전과 위상 제고를 통해서 지역 산업 발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꾸준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사는 약 150개사로 지금 도 전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협회 사업으로는 뭐 협회 자체적으로 지원 사업을 펼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교육 사업과 기관들과 협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초에 서울에서 열린 2023 코어 스타트업 어워즈에 다녀왔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뭐 법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도 한데요. 제가 그 서울에 참가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저는 투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유로는 간단히 2021년 기준으로 전체 투자의 80% 이상은 시드 단계에 투자했었고요. 그리고 90% 이상의 투자금은 시리즈 B 이상의 단계 몇몇 기업들에게 투자된 유치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수도권 외의 이외의 지역의 창업가들은 투자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서울로 본사를 이전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전을 하지 않는 케이스들도 주변에서 간간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2023 코어 스타트업 어워즈를 통해서 민간 주도의 크고 작은 투자 프로그램이 이런 행사가 경남권에서 열리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이 기회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않았던 청년 창업가들도 행사를 참여하며 준비하고 그 기간 동안에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 수도권으로 다니던 청년 창업가들이 이동 후에 소비하던 시간을 준비에 좀 더 쓸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고 또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끼리의 네트워킹도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그 대회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대상 수상팀이 바로 우리 지역의 창원에 위치한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총 192개의 기업이 참가를 한 대회였습니다. 근데 대상을 수상한 기업이 다른 지역도 아니고 우리 창원시에 소재한 기업이 이제 대상을 수상했다는 점이, 저는 이걸 보고 지방에 위치한 기업의 아이템도 경쟁력이 있고 그 팀이 얼마나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큰 투자 포럼이 개최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가시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경남의 창업 생태계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과 또 우리 협회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창업기업 이전의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협력이 선행되어야 필요한 지원을 창업기업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오강문 경남 청년 창업 협회장님께서 그 청년 창업 협회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또 이런 어떤 그 스타트업 포럼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또 지자체하고 유관기관들의 지속적인 그 협업이 창원이나 경남 지역의 창업 생태계 조성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그 인라이트 벤처스의 유동기 대표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라이트 벤처스 유동기입니다. 앞서 창원이 이제 그 1,000억 그 펀드 결성을 일단 넘어섰는데요. 세 개 펀드를 일단 그 운영하면서 이제 저희가 2개 펀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초창기보다는 뭐 초창기라고 해봤자 사실은 한 3년 남짓, 예, 창원에 그 전문 펀드가 좀 생긴 게 뭐 그런 부분은 저도 이제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그 사회자님이 하시긴 했는데 뭐 창원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투자, 뭐 이 부분은 조금씩 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조금씩 풀려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저희뿐만 아니고 여기 현대기술투자나 그다음에 경남벤처투자도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모든 기업이 모두 이제 투자를 좀 받으면 좋기는 한데 뭐 그런 부분은 아직은 좀 만족스럽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만 이제 이번 1,000억 돌파도 되게 고무적이긴 한데 이 부분이 꾸준하게 이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펀드가 1,000억이 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많은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이 성장을 하려면 진짜 이 재원들이 꾸준하게 그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성장하면서 자금이 필요 없다 이런 기업은 사실 거의 못 봤습니다. 예, 성장의 필수 요소 중에 아까 그 시리즈 벤처스 대표님도 3가지를 들기는 했는데 그 중에 자금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뭐 그런 면에서는 그 초기에 아니면 먼저 투자를 했던 기관들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업이 성장하면서 최소 뭐 모르긴 몰라도 3-4번 이상, 뭐 많으면 진짜 5번 이상의 펀딩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초반에 이렇게 초기 투자를 해줬던 투자 기관에서 어느 정도 뭐 후속 투자를 하든 아니면 브릿지 연계를 하든 뭐 평판이 어떻다는 등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신저 역할을 보통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초기 투자자 아니면 선 투자자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먼저 지금 선행하고 있는 뭐 저희뿐만 아니고 경남 현대기술투자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뭐 그리고 그 후속 투자라는 개념이 보통 이제
그 시리즈 벤처스에서 아까 그 장표 중에 펀드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 중에 보통 저희가 일반적인 정책 펀드 같은 경우에는 한 7년에서 8년 정도를 운영을 합니다. 근데 그 7, 8년 동안 계속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한 3년에서 4년 정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3년에서 4년이면 재원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3년, 4년 이전에 재원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끊기지 않고 계속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창원시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장하다 보면 후속 투자가 꼭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그 선발 주자, 그 투자사 이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이제 두 번째 꼭지로는 정보 공유를 좀 들고 싶습니다. 제가 그 저희 125 펀드 이제 뭐 운영한 지 사실 길지는 않아요. 한 2년 좀 넘었는데, 물론 이제 1호 펀드가 한 2년 좀 남짓 넘었고요. 그리고 2호 펀드는, 그러니까 저희 그 시블링 3호 펀드죠. 그 펀드는 지금 운영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펀드를 진행하면서 그 앞서서 현대기술투자의 담당 펀드 매니저께서 설명을 좀 주시긴 했는데, 모든 투자 기업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려면 저희 어떤 가이드라인, 물론 되게 주관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충족을 해야지만 투자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까지 소위 오지 못한 기업은 소위 뭐 투자자를 뭐 만나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그 창업 생태계가 되게 중요한 거고,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창업 저희는 그 파트너스 데이라고 거의 2개월에 한 번씩은 계속 실시를 좀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장이 좀 활발하게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소위 이제 저희가 그 스펙이 좀 안 되는 기업들도 꽤 많아요. 초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사실 저희 같은 투자자 만나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떤 접점을 좀 마련을 해서 이 정도면 대략 내가 어프로치는 되겠구나, 이런 감을 좀 잡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역할들이 이 창원의 어떤 창업 생태계를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밑거름이 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예, 뭐 감사합니다. 그 유동기 인라이트 벤처스 대표 파트너님께서 이게 뭐 그 1,000억 그 펀드 그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뭐 창원시의 그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펀드의 그 유지 관리가 중요하고, 또 사이즈를 계속 키우는 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창원시의 어떤 앞으로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를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투자자 회사하고 피투자 회사들 사이에 뭔가 정보나 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게 좀 인프라가 좀 구축이 되면은 창원시 관내의 그 기술 창업자들이 좀 더 펀딩을 받거나 기업 가치를 올리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수환 그 이플로 대표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플로입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스타트업이고 2017년도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뭐 오늘 말씀을 좀 하면 어떨까 갑자기 생각을 좀 해봤는데, 하나는 창업을 해서 투자를 받기까지 저도 이제 작년에 첫 투자를 받고 올해 지금 갭 투자로서 2차 투자 받고 내년쯤에 시리즈 투자 받을 계획을 갖고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원래 10억 목표로 해서 7억 정도 투자를 받고 조금 부족해서 지금 갭 투자를 해서 이제 이번 달까지 해서 10억을 맞춰서 이제 물론 뭐 10억을 딱 맞춘다는 그걸 목표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다음에 이제 시리즈 투자까지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스타트업 저희보다 업력이 덜 되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저도 2017년도 창업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투자를 받게 됐는데 정말 꾸준하게 저 나름대로는 한번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서 투자자들을 만나보러 다니자 했는데 중간에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알아봐 주는 같지도 않고 어떨 때는 IR을 하러 가면 앞에 투자자분들 얼굴 쳐다보면 저희 장표 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럴 때는 끝나면 다음부터는 오지 말아야지. 그러다가도 또 어떤 분들은 또 나와서 또 용기 주시는 분도 있었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꾸준하게 해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왜 느꼈냐면 저희 투자를 결정을 하기 전에 저희한테 와서 대표님 이제 대표님 거 관심 있으니까 투자 관련된 자료나 이런 미팅을 준비하시죠 라고 하시길래 저를 어떻게 아시죠? 라고 했더니 그분 말씀이 대표님을 3년을 지켜봤습니다. 2년 반 정도 지켜봤는데 꾸준하시고 기술도 계속적으로 발전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투자를 받을 시기가 좀 된 것 같아서 저희 쪽에서 조금 투자를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 당시에 한 두세 개 투자사에서 요청해 왔고 결국은 그 중에 한 투자사하고 터 투자 결실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어떤 조금 힘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네트워킹이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킹 하는데 많이 힘들고 처음 하시면 어색하고 뭐 발표해놓고 나서 아쉽고 시간 모자라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못하고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최종 결론에 투자를 받기 위한 하나의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창원 투자 여기 지역이 어떤가 아까 앞에 패널 분도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면서 국내 시장에 관련된 제품이 조금 아니다 보니까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하러 많이 다니고 뭐 엄청나게 다니는데 해외 스타트업 하는 지역들 좀 많이 방문을 해봤더니 한국만큼 지원해 주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에서 주는 작은 것부터 큰 과제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에서 지원해 주는 그리고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해외 네트워킹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지원 정말 해외 우리보다 훨씬 더 스타트업이 잘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결코 적은 지원이 아닌 정말 좋은 지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창원이 좋다고 또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뭐 슬러시 행사나 세계적인 어떤 스타트업 행사에 가보면 거기에 성공한 기업들 만나보면 그 나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에 있는 경우가 뭐 10%가 채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예를 들면 독일이면 독일, 미국이면 막상 물어보면 니네 회사 어딨냐 물어보면 들어보지 못한 도시. 그러면서 거기서 기술로서 승부를 거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죠. 그게 비하면 창원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케이스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어째도 해외 쪽에 진출을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시장을 헤쳐나갈 건지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해외 전시회 그다음에 해외 포럼 이런 데를 참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하나의 방법을 찾은 거는 뭐냐면 저희들도 토탈 솔루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제품이 나가서 완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제품이 또 이렇게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한 가지 최근에 좋은 방안을 찾은 것이 그 결합된 제품이나 기술을 물론 지역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해외 저와 같이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서 스타트업 되는 기업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랑 협력을 해서 저희 쪽에 조금 더 그리고 한국이 또 해외 기업 투자 유치에 대한 기술 투자 유치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잘 활용하면 한국의 그 기업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물론 우리가 51% 지분을 갖고 그걸 통해서 한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해외 시장 나가고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는 또 저희 기술과 결합된 제품이 그 시장을 진출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6월 달까지 프랑스와 독일 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한국에, 그것도 창원에 지금 설립을 해서 저희가 지분을 많이 가져서 결국 그 기술이 결합된 최종 제품이 한국에서 만드는, 특히 창원은 자유무역 지역이 있기 때문에 또 수출에 대한 굉장히 여러 가지 베네핏을 주는 지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이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와 못지않게 FTA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갈 때도 관세 없고 유럽 쪽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쉽지 않지만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역적인 장점들을 잘 활용하면 좋은 것이,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잘 많이 뽑기도 해야 되지만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외 쪽이랑 벤처 합작법인을 설립하면 그쪽에 실제로 기술 파견도 나갈 수 있고 해외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어떤 장점도 생기고, 그러면 조금 더 젊은 친구들이 우리 쪽 기업에 와서 일하고 하고 싶은, 어떤 단지 월급만 많은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창원에서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온 거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큰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윤수환 이플로 대표님께서 그 2017년 창업하고 난 이후에 5년 만에 또 약 한 10억 수준의 펀딩을 성공하게 됐고, 그 이후에 또 실제 창업을 하는 와중에 꼭 이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또 강조를 하셨는데, 뭐 국내만 너무 들여다보지 말고 해외에 눈을 돌리면은 거기에 뭐 인력이든 기술이든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아마 스타트업의 어떤 성공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저도 뭐 2005년도부터 스타트업 쪽에 좀 인발부되어 왔지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창업 지원 제도가 잘 돼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특히나 이 이제 창원 지역 자체가, 오늘도 홍남표 시장님 오셨지만은 이렇게 그 지자체 장을 비롯한 이렇게 그 지원 제도가 이렇게 세팅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특히나 이플로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그 지자체나 창업 지원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겠고, 이런 또 토론, 아까 그 박상준 시리즈 벤처스 대표님하고 그다음에 그 이무빈 그 주식회사 로티 대표님하고 그렇게 발제를 하셨고, 총 6분께서 이제 토론을 하셨는데, 이 어떤 발제하고 토론을 들어보시고 플로어에서 혹시나 뭐 궁금한 점이나 이런 부분에 간단히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은 저희 그 토론자님들이나 저희들이 디펜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예. 네, 오늘 이 자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공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AI 바이오틱스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마상혁입니다. AI 바이오틱스 저희 회사는 창원시가 투자한 벤처 기업 1호입니다. 예, 우리 인라이트 벤처스에서 도와주셔서 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전정영 협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동일한데, 우리가 집을 짓는데 땅하고 건축 자재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을 사람들이 없어요. 인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지방에 사람 구하기 하늘이 별 따기입니다.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느냐? 지방 소멸, 인구 감소와 함께 우리가 지금 불가능한 것에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개선책이 도대체 뭘 거냐? 저는 ODE 사업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인력들을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외국마저도 안 이루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그러니까 벤처 취업을 우리가 할 때 보면,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 나왔던 사업을 해야 된다라면 정말 고급의 인력을 그러니까 채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창원시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적어도 주거와 이런 보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고 펀드를 선정하고 사업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돈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이제 창원시에 담당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이게 오늘도 방산도 있고 분야가 각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원시가 적어도 창원시가 이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했는데 우리 벤처기업의 기술력이 어떤 건지 이해를 못하시면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작년에 중소기업 팁스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합격을 했는데 문제는 파이널에 가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회사 내에서가 뭐냐면 그러니까 현장형 POCT, PCR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검체를 넣으면 1시간 만에 결과가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요번에 했던 세피트 회사와 같은 개념의 그런 기계를 했는데 PCR 디바이스 이해도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 오시니까 PCR 디바이스 질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창원시에 들어와서 설명해도 안 된다는 거고 우리가 VC께서들도 이 기술을 이해를 못 하시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이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저희가 시제품을 만들려고 창원시에 내려와서 여러 기업들을 찾아다녔는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토대가 하나도 황무지에 돈만 뿌려놓으면 벤처기업이 될 것이다. 벤처라는 거는 살 따지고 보면 굉장히 그런 좀 확실성이 없는 게 도전하는 건데 도전하면 기업도 마찬가지고 창원시도 뭔가가 근거를 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걸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는 거냐라는 생각을 제가 7년을 하면서 절실히 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창원 파트너병원 소아과에 있는 28년 동안 근무 의사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 쪽에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나왔는데 이거를 저희들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OD 사업 통해서 해외 인력을 수용해서 고용해서 사업을 계속하도록 지원하면서 우리 국내 시장은 이제는 한계가 왔기 때문에 해외 진출 시장할 수 있는 이런 벤처 회사들을 우선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는 창원시가 해외 진출을 회사를 하면서 해외 진출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돼야 되는 거지 이 투자 펀드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창원시를 얼마나 이제 인구 유입을 시키고 이런 살기 좋은 도시 만들 거냐도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창원시 투자 벤처 1호 기업 대표님께서 사업하시면서 느끼는 점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인력 문제. 이 부분은 지역 소멸이나 또 인구 유출 이 부분에서 창원시가 지금 102만에서 100만으로 떨어지니 많이 이런 어떤 중차대한 상황에서 아마 이런 인력 문제를 이제 유치를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R&D 부분이나 이런 어떤 해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적 사업 중에 한 개인 이제 ODA 사업을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이 부분은 아마 창원시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경남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들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해외의 석박사급 인력을 유치를 해서 또 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인력이 들어왔을 때 보통 중국이나 또는 베트남이나 몽골이나 이런 인력 한 명이 들어오면은 한 30명이 가족이 같이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때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여기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도하고 시하고 저희 대학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은 솔직히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유치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유치회가 들어온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나 R&D 인력들이 스타트업이나 이렇게 기업체들하고 연동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시하고 좀 세밀하게 좀 고민을 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분야별 전문 인력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 방산이나 기계나 지원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지금 산업진흥원을 포함해가지고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나 또는 각 창업 지원 유관 기관들이 나름대로 매니저를 비롯해가지고 전문 인력들을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말 여기 나와 있는 벤처스 투자, 현대기술 투자나 인라이트 펀드나 이런 다양한 경남 벤처 투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벤처 캐피탈에서 가지고 있는 투자 사이드의 어떤 전문 인력과
또는 대표님들의 실제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R&D 파트나 또는 뭐 해외 예를 들어 진출 파트나 경영 관리 파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정답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창원시, 대학, 경남도, 그다음에 창업 지원 핵심 유관 기관들이 이런 어떤 그 모임이나 플랫폼을 자주 가동해서 서로가 부족한 것을 메꿔야 같이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나 다른 분 뭐 있으면. 예, 저는 그 칸 STN 주식회사의 대표 고건생입니다. 오늘 뭐 이렇게 창원 특례식 기술 창업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게 돼서 그 뭐 영광이고요. 저희 회사는 지금 이제 앞에 우리 뭐 인라이트 벤처 펀드의 유동기 대표님, 그리고 현대기술투자 전현욱 팀장님도 계시는데, 저희는 두 개의 그 투자 기관을 비롯해서 그 몇 개의 투자 기관으로부터 지금 그 한 130억 가까이 투자를 그 기존에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그 현대기술투자의 전현욱 팀장님 말씀이나 우리 이제 인라이트 벤처의 유동기 대표님의 말씀처럼 그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면서 또 수익도 많이 낼 수 있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VC의 그 기본 방침이기도 하고 또 기본 그 원리라고도 이제 보여지는데, 저는 그동안 뭐 저희가 두세 차례 이렇게 투자를 받으면서 이런 투자 기관들이나 환경들이 참 잘 조성이 돼 있는 편이다. 그리고 또 특히나 이 창원시는 뭐 기계 산업의 메카라기도 하고 또 공작 기계 산업의 어떤 메카인데, 저희 회사는 이제 공작 기계의 전동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R&D를 상당히 많이 해왔고, 지금도 현재 이제 그 소부장 특화단지 R&D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 산업부 기술 그 R&D로 해가지고 두 건의 R&D를 약 한 72억 규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투자라든지 아니면 그 정부 R&D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잘 만들어져 있고 또 잘 이렇게 그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우리 저 인라이트 벤처의 유동기 대표님 말씀처럼 이 후속 투자, 결국은 저희가 R&D를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상용화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려고 하면 이제 그 좀 더 규모 있는 그런 후속 투자들이 이루어져야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그 뭐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전동화 기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자동차가 전동화되면서,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동화되면서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가 그 자동차 산업을 이끌고 있는 그 앞으로도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그 생태가 구성이 됐는데, 이제 공작기계, 저희가 하고 있는 공작기계 전동화 기술도 뭐 그 유사하게 공작기계의 그 동안에 그 이제 뭐 유압이라든가 이런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기술들을 전동화해서 클린한 환경, 또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이런 친환경적인 그 공작기계 산업이 활성화될 거다. 그리고 또 그 전동화를 통해서 결국은 공작기계도 AI화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자동화나 스마트하게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전동화가 필수적인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 기술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기술이 그 꽃을 피워서 결국은 저희가 상용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현대 유아의 그 일부 제품에 탑재를 하고, 또 두산 그 DN 솔루션과 협정을 해서 고급형 모델을 유럽 시장에 그 내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기존에 투자를 많이 받았지만 그 기존에 뭐 그 스타트업 투자를 받아서 연구 개발을 하고 성장을 하고, 그래서 글로벌 시장으로 가기 이런 관계에는 과정에는 반드시 후속 투자나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져서 성장 단계별 그 기업이 스케일업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좀 제도화되고 맞춤 형식으로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에 아무튼 저희 투자 기관들도 이렇게 나오셔서 굉장히 그 친숙한 그 생각도 들고, 또 많은 투자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투자를 받아야 될 그런 기업들도 많이 계신데, 아무튼 창원시가 좋은 펀드를 만들어서 유망한 기업들의 정말 그 토양분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 대표님께서 그 성공리에 130억을 유치를 하고 또 이렇게 사실은 뭐 스타트업 기술 창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펀딩을 성공을 하고 어느 정도 정상 스케일업까지 최종 단계는 또 IPO까지 가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와중에 뭐 VC들이나 이런데 펀딩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현재까지 이제 잘 일궈 오셨고, 이건 이제 글로벌화 단계까지 이제 가기 위해서는 그 지속적인 이제 후속 투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름대로 이제 창원시가 지금 생태 환경을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와 연장선상에서 우리 그 유동기 대표님이 간단히 첨언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오늘 제가 뭐 정답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고민을 좀 해보자 뭐 이런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뭐 2년 남짓 투자를 계속 이 창원 지역에서 이어오고 있는데요. 나름 투자 기업들이 또 잘 성장하고 있고, 옆에 그 유수한 대표님도 좀 계시긴 한데 사실 뭐 저희가 많이 뭐 도와드리지는 못하고 옆에서 잔소리만 자꾸 해가지고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이번 주에도 팁스 진행 때문에 사실 저도 좀 뭐 싫은 얘기도 좀 하고 뭐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대표님 뭐 주도적으로 뭐 해외도 나가시고 계속 어찌되었든 간에 그 영업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활발하게 하시는 거 보면 좀 더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뭐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서. 근데 이제 어찌되었든 간에 창원에서 이 벤처 창업, 뭐 창원에서 창업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저도 이제 몇 년째 듣고는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좀 있어요. 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창원의 강점이 진짜 강점인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어서,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뭐 전반적으로 떨어진다고는 합니다. 그래도 스타트업한테는 그 문턱이 되게 높거든요. 특히 양산을 앞두고 있는 이런 투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창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매력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부딪혀 보면 산단에 가보면 생각보다는 좀 비싸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큰 부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저희도 이제 뭐 이렇게 자주 이제 업체들 만나다 보면 뭐 500평, 많으면 1000평, 물론 뭐 그 이상 부지를 원하는 곳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거의 수도권에 비해서 별로 메리트를 못 느낄 정도로 좀 비싸다, 내가 왜 창원에 가서 사업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좀 뭐 거북하지만 듣고 있고요. 뭐 실제 또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적화해서 뭔가 좀 뭐 특혜를 주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좀 그런 공간을 좀 부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건 뭐 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창원에서 어떤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뭐 이것 말고도 사실 더 많은데 길어질 것 같아서. 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혹시 뭐 질문이나 하실 분 계시면, 예, 뭐 플로에서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약 한 1시간 남짓 시간에 두 개의 박상준 시리즈 벤처스 대표님하고 이무빈 주식회사 롭티 대표님, 그리고 6분의 그 토론자, 그리고 그 폴로에서 두 분 대표님들께서 소중한 코멘트와 발표 감사드리고, 오늘 일어났던 그 포럼이 단발성에 끝나지 않고 창원 기술 창업 생태계의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홍정욱 교수님을 비롯해서 6분의 패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도 뭡니까 수고했다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내주신 이 조언을 바탕으로 이 창원 특례시와 창원산업진흥원은 이 창원 특례시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완성에 의해서 여기까지 성과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2023년 창원 특례시 기술창업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혹시 우리 기업 대표님들 중에서 오신 우리 VC 분들하고 미팅하고 싶은 분 나오셔가지고 서로 명함 좀 교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